예,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삼지연 관현악단 예술단, 단장이 이끄는 예술단 점검단이 사전 점검단이 잠시 후에 워커힐 호텔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현 단장 일행은 서울에서 공연을 하게 될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세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잠실학생체육관, 장충체육관, 그리고 국립극장입니다. 잠시 전에 국립극장을 벗어나서요. 지금 워커힐 호텔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곳에서 사전 점검단이 만찬을 한 뒤 1박 2일간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왔던 것처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갈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워커힐 호텔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방남 이틀째인데요. 북한예술단 사전 점검단. 오늘 오전에 강릉역에서 KTX 임시 열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는 대형 버스를 타고 잠실 롯데호텔로 이동을 했죠. 거기서 중식을 먹었습니다. 중식 코스 요리를 먹었고요. 현 단장, 어제와 같은 감색포토 앵글 부츠 차림이었다고 하죠. 예, 강릉에서는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습니다만 별 무리 없이 소화를 했고 오늘 서울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서울 날씨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좀 많이 내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 단장 오늘 세 곳을 들리면서 그곳의 무대에 어떤 것을 설치할지 또 어디에다 뭘 설치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연에 필요한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지 또 음향 등의 설비 조건이 어떤지 객석 규모는 어떤지를 살펴본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사전 점검단은 워커힐 호텔에서 만찬을 한 뒤 1박 2일간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오늘 밤 늦게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금 일정이 계획된 게 아닙니다. 계획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현송월 단장의 판단에 의해서 일행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재 비가 오는 가운데 일단은 워커힐 호텔에 도착을 해서 아마 강릉과 서울 일정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틀간의 1박 2일간의 그 방남 일정을 최종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는 방남 일정을 마치기 전에 워커힐 호텔에서 만찬을 한 뒤 오늘 밤 늦게 밤 10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라도 시간 일정이 당겨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현재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사전 점검단은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사전 점검단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사실 사전 점검단은 지난 19일 사전 점검단이 내려오겠다 통보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 20일 날 내려오기로 했는데 취소를 했었습니다. 취소를 했고 그 바로 다음 날이 21일 날 어제죠. 어제 강릉을 먼저 들렀고 오늘은 서울에 도착해서 세 곳의 경기장과 체육관과 그다음에 국립극장을 이동해서 시설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자, 환송 만찬이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는 아마 통일부 관계자와 또 여러 가지 공연 문제를 협의할 우리 한국 측, 남측 관계자들도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는 강릉 아트센터와 황영조 기념체육관을 둘러봤는데요. 강릉 아트센터에서 150분 동안 2시간 반 정도 머물면서 여러 가지 점검했다고 합니다. 강릉 아트센터에서는 강릉 아트센터가 아마 북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본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검단은 오늘 서울로 도착을 해서 중식 이후에 잠실학생체육관, 장충체육관을 둘러봤는데 불과 체류한 시간이 10여 분 남짓입니다. 그래서 잠깐 짧게 머물렀다. 이런 점으로 미뤄서 잠실학생체육관과 장충체육관보다는 1시간 반 이상 체류한 국립극장을 아마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문제를 두고 워커힐 호텔이나 이후에 남측과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최종 낙점이 어디가 됐는지는 향후에 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지금 워커힐 호텔에서 이제 버스가 도착한 모습인데요. 호텔 안에 들어가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돌아갈 준비, 보고서를 작성한다 할지 남측 관계자하고 환담을 할 것으로 현재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력 북한예술단 사전 점검단 서울에서 이틀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 비가 내려서요. 거의 일정을 마친 뒤라 오후부터 좀 비가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우리 측 경찰의 호의, 각종 경호,
최대한 편의를 많이 배를 한 것 같죠. 지금 현성월 단장이 내리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현성월 단장의 오컬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1박 2일간의 박람 일정을 사실상 마친 셈인데요. 구도에서 호텔에서 만찬을 한 뒤 오늘 밤 늦게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예, 차림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글쎄요, 여우 목도리라고 부르죠. 예, 차림은 어제와 똑같은 차림이고요. 머리 모양이랄지 간간히 미소를 짓는 모습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현성월 단장을 비롯한 북한 측 점검단은 우리 취재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강릉에 머물렀을 때는 강릉 사람들이 따뜻했다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죠. 자, 많은 곳보다는 5곳을 일단 집중적으로 둘러봤는데 북측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시설 규모와 무대 장치, 분장, 의상 각 분야별로 공연에 필요한 각 분야별 요소를 점검을 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현성월이 이끄는 북한예술단 사전점검단 어제 강릉에서 오늘은 서울을 찾아 공연 후보지를 물색을 했는데요. 자, 이 시간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한옥정 전 북한예술선전대 단원 두 분 모시고 좀 관련 내용 자세히 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제가 쭉 이제 일정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글쎄요, 1박 2일 뭐 짧으면 짧다고 할 수, 길면 길다고 네. 할 수 있는데 어제 오늘 일정 쭉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먼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현성월 단장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그 부각된 그런 인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현성월 단장으로서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그 좀 어려운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하는 것이 좀 여실히 드러났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현성월 단장이 여러 곳을 움직이는 동안에 뭐 우리 기자분들이 그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러나 간단한 정도의 대답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쪽에서는 이번에 그래도 좀 이래 상당히 그 신중하게 이번 이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된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도 상당히 보였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현성월 단장이 공연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우리 측 관계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부분을 물어봤다고 지금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공연을 무대에 많이 서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공연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가장 많이 체크를 했던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시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려면 문서로 받는 것도 더 좋았을 수도 있겠죠. 직접 내려오지 않고도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더 보려면 뭐 영상을 통해서 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뭔가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직접 내려와서 했다는 거는 저는 교통 상황이라든가 치안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더 중점을 두고 서울역하고 어디하고 가깝겠는지 숙소랑 그리고 공연 장소랑 이거 우리가 사실은 북한은 폐쇄적인 국가에서 공연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역하고 공연장과의 거리, 숙소와 공연장과의 거리 이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서울의 교통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교통을 다 이렇게 통제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 교통 상황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연장에 밖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변수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오늘 점검을 했다. 그렇죠. 어제 바깥의 오늘 사이에. 변수에 하나로 놓고 볼 수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그리고 또 모든 시위의 자유, 그러니까 서울의 그 분위기를 또 볼 수가 있잖아요. 직접 내려와서 느끼는 거랑 서류로 공연장을 내부로 보는 건 좀 다른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현성월 단장을 또 굳이 이렇게 내세운 것은 아마도 그런 기술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다
소위 그 현송월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물의 그 예. 부각성 이런 것을 상당히 그 활용하는 측면이 좀 있었지 않냐. 예. 일종의 이 그 사전 점검단 역시 사전 점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예. 이 전체의 어떤 그 행보라든가 이것을 이제 통해 가지고 좀 이번 예술단의 어떤 그런 그 움직임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예. 중요성 이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전 점검단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죠. 왜 예. 그러냐면은 사실 사전 점검단 그야말로 그 점검을 필요했다면은 그렇죠. 보다 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그 실무자가 예. 이렇게 이런 행사를 거치지 않고 아주 다소곳하게 와서 예. 이런 몇 곳을 둘러보고 가서 그런 어떤 것을 결정하면 될 터인데 예. 사실상 이번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고위급 회담보다 더 지금 그 중요하게 다뤄지는 형태로 이제 언론을 타도록 예. 또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북한으로서는 뭐 예. 충분히 나름대로 이런 측면에서는 좀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목표를 달성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래요. 생각이 현성을 듭니다. 외에 이제 6명이 어떤 사실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네. 이제 고위급 그러니까 실무 접촉 때 나왔던 두 사람도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그 현성월 경우는 뭐 언론에 부각된 게 뭐 소위 김정은 위원장의 무슨 뭐 애인이라부터 시작 온갖 이런 어떤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세계 언론과 우리 국내 언론을 탔다고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성월 단장을 보낸 것은 오히려 현성월 단장을 이러한 유명세를 활용하는 그런 행보가 아니었느냐 하는 예. 생각이 잘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일단 공연장 안에서는요, 북한이 일단 1,500석 규모 이상을 원했다고 지금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규모를 가장 뭐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고려 사항들이 어떤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음향도 있고요, 뭐 분장도 있고 여러 예술 그 공연 분야는 많잖아요. 네. 어떤 걸 주로 봤을 거라고 보세요? 북한은 일단은 음악하면 공연한다면 배경을 많이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공연 앞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연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 장치에 대해서 조명이라든가 뒤에 백그라운드 같은 거 그런 거를 되게 많이 그 점검을 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또 너무 공연장의 분위기가 북한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 너무 현대화됐다거나 이런 거는 또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생각했던 게 헤어룸 국장이 굉장히 좀 중후하고 좀 편안한 좀 살짝은 좀 다크한 이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예. 북한의 그 예술의 그 문화하고 좀 가장 잘 맞아서 저도 국립 헤어룸 국장이 가장 그러지 않을까 저도 예. 그렇게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오늘 가장 오래 머물렀어요. 이게 네. 예전에 뭐 북한하고 또 인연도 있잖아요. 거기서 공연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오전 뭐 방송에서 예. 이제 이런 걸 비슷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만 처음에 우리가 부각됐던 게 뭡니까? 바로 이제 우리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그리고 고척돔 등등 이랬습니다. 이건 우리식의 시선에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나 지금 우리 한옥정 씨께서 얘기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이 분위기 자체는 북한의 어떤 그런 그 공연 분위기라든가 그리고 또 지나치게 우리 이쪽의 냄새가 많이 나는 또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오히려 저쪽에서 예.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자, 그렇다면은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체육관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번에 국립극장 이래 생각을 했을 땐 저는 우선적으로 국립극장을 꼽았죠. 왜 예. 그러냐 하면은 국립극장 자체는 첫째 옆에 앞으로 묵을 그런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교적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립극장 자체가 산으로 이래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쪽에서의 그 안전 문제라든가 예. 이래 개인들의 그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제가 쉬운 그런 예. 것도 돼서 옛날에 이제 주로 했을 때 그 워크힐 호텔이 예. 많이 활용됐던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국립극장은 또 오래됐고 예. 그 오래된 이미지 자체가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예술 문화라든가 이것과 상당히 좀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예.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단지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북한에는 가급적 많은 관람객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것을 보도록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3,500석 이상의 어떤 그런 그 장소를 받았다는 그런 소식도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마 알려진 바로는 한 1,500석 정도 맞습니다. 규모라고 하는데 예. 아마 이런 측면에서는
대해서는 북한이 좀 이래 그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냐 예. 하는 그런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반대의 입장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객석수가 적거나 벌 수 있는 이 적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심은 더 끌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적당한 인원을 벌 수 있는 희소성을 느끼게끔 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집중을 시키려면 많은 사람을 보여주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안 봐도 사실은 북한에서는 조선중앙방송에서 딱 방송하면 그것만 볼 수가 있지만 남한에서는 그 방송을 안 해도 여러 가지로 해서 다 볼 수가 있는 채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하면 방송사들이 알아서 퍼뜨려 주는 거고 그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 희소성을 해서 오히려 더 자기들이 가치를 조금 높이려고 너무 큰 규모로 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북한의 공연장 수준, 시설 이건 어때요? 굉장히 잘 돼 있습니까? 북한의 시설은 북한의 그 생활 형편하고 안 맞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예술 선전 선동이 정치 선동이기 때문에 그 어떤 데보다도 더 많은 투자를 했고 김정일 자체가 당의 조직 선동부에 있으면서 예술 선동에 앞장에 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오히려 예술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무대 예술도 그렇고 떨어진 거 아니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음향이나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의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 한옥경 씨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첫째, 규모가 큽니다. 이 규모가 최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웅장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민들이 동시에 그 관람을 해서 이것을 이제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어떤 체제의 어떤 그 강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특성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찬가지로 그 속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더 많은 관객들이 좀 집결해가지고 이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러나 자기들의 예술단 자체가 이렇게 많이 환영을 받고 있구나 하는 어떤 형태가 사실 이번에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래 보는데 뭐 결국은 지금으로선 대안이 이 국립극장밖에 없다고 하니까 한 1,500석에 있어서도 뭐 그런 정도의 충분한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판단이 됩니다. 그 우리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아마 이제 공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레퍼토리도 이제 남북 협의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상의를 하겠죠. 일단은 뭐 정치색을 빼겠다는 게 이제 기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통일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노래들을 좀 담아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조정하면서 이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떤 문제가 좀 어려울까요?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서는 선전선동을 할 때 직접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도 햇빛이 그리워. 이러면 우리는 그냥 햇빛이 그리운 줄 알잖아요. 근데 그건 그 햇빛이 아닌 거예요. 당과 수령의 은혜, 김일성, 김정일을 얘기를 하고 뭐 장군별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장군별은 그냥 뭐 북두칠성의 별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 뭐 김정일 장군 뭐 이런 식으로 다 비유를 해가지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1991년도에 일본 오사카에서 버천보 전자악단이 공연을 했을 때 그때는 사전에 어떻게 이렇게 순서 프로그램들을 다 조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뭐 저청년이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서 다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그 노래들을 보면 굉장히 뭐 사회주의 지키세라든가 그리고 뭐 장군님의 은혜 뭐 이렇고 그리고 또 노래 중간중간에 그 장군님을 찬양을 하는 그런 멘트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사전에 그걸 다 차단을 하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엔 다 조율을 했다 해도 제가 무대에 서봤던 사람 입장에서 이 정도면 앵콜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앵콜 곡까지도 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또 앵콜 안 나왔다 해도 무대에 선 사람이 마이크 진 사람이 여러분 한 곡도 하시겠습니까? 한 곡 더 들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객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정에 안 됐던 거 우리가 이런 곡을 했습니다. 생방송에서 방송하고 난 다음 공연하고 난 다음 그럼 뚜껑 다 깨진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몇 곡까지 앵콜을 받을 수 있는데 몇 곡까지 앵콜 받는 곡도 이런 곡, 이런 곡, 이런 곡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북한의 이런 그 예술 공연이라든가 그리고 또 무슨 뭐 우리 그 일반
그 유화라든가 네. 이런 그 미술 이런 작품들도 보면은 직접적으로 소위 그 수령의 그것을 그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게 굉장히 많더라. 예. 예를 들면 백두산 밀령 속에 작은 이제 연못 같은데 한 마리의 백마가 그 물을 먹는 그 모습을 딱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이것과 마찬가지. 백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령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수령이 타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밤늦게 눈발이 펄펄 내리는 그런 그 열차 그것이 이제 곧 들어온다고 그 한 할아버지가 그 밤에 그 등불을 들고 싹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예. 그건 다 이 그 수령이 이게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사실 신비감을 나타내는 그리고 또 상당히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번 경우에도 뭐 그런 정도의 것을 어느 정도 할지 예. 아니면은 사실 정치색을 가능한 우리의 그 예상과는 깨고 예. 정치색을 완전히 배제하고 뭐 새로운 어떤 변화상이라든가 이런 예. 것을 나타내 줄 가능성이 역시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북한은 이번에 예술단 이 자체가 우리 한국에서 이 남한에서 뭔가 이게 관심을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또 이것과 동시에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이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초점이 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우리 이쪽에서 여러 가지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이래 뭐 티격태격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불미스러운 어떤 여러 가지 방송 혹은 그 공연 사고를 일으킨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지금으로서는 뭐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은 이제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사전 점검단 오코일 호텔에 도착해서 아마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강릉 일정, 서울 일정을 일단은 마친 것 같습니다. 혹시 오코일에서 일단 휴식을 취한 다음에 혹시 다음 일정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어제 오늘 일정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만찬을 하고요. 만찬이 끝나면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소장님께서 여쭤볼게요. 그 점검단 일정 관련해서 지난번 이제 내려왔잖아요. 네. 이제 하루가 연기됐어요, 사실은. 네, 네. 결과적으로 연기된 겁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상황이었는데 그 무렵이 20일 날이 되기 때문에 그날 스위스 로잔에서 이제 사자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북한 예. 단일팀 구성이랄지 네, 그렇죠. 선수단 구성이랄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글쎄요. 그 무렵에 열렸기 때문에 왜 북한이 예술단 점검단을 하루 미뤘나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나 아니면 내부 사정이 있나 그걸 저희 쪽에 확실하게 얘기를 지금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우리 당국에서도 뭐 특별하게 예.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스위스 로잔에서 그런 그 체육 회담이라든가 이런 그 실무 회담 이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움직인다 하는 그것은 뭐 또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사실은 이게 남북한의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는데 그것을 하루 그것도 아무 이유 없이 그것을 연기시켰다고 하는 예. 것은 그들 표현은 중지지요. 그러나 중단이라는 표현이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계속 하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러나 일종의 몽리를 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이래 자세히 이래 보시면은 뭐 노동신문이라든가 북한의 여러 가지 그 국가 어떤 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그 캐나다에서 우리 강경화 장관이 한 어떤 그런 그 외교 활동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또 한다든가 또 오히려 또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이 또 얘기한 어떤 그런 내용 그것을 또 트집 잡아서 또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비난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을 쭉 해온 거 보면은 아마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표현한 직접적인 것이 아닌가. 예, 당국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죠. 언론 매체를 간접통으로 표현했다. 예, 맞아요.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표현으로 일단 하루 중지를 하고 아마 여기에 대한 은근한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사실 있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이쪽의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지나친 북한의 비방을 한다든가 특히 그 수령을 건드리는 여러 가지 뭐 현송월과 뭐 수령과의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데 대한 나름대로 그 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그 당부 혹은 그 경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전했을 가능성 이건 뭐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북한 얘기라는 게 추정에 가까운 것밖에 없으니까. 예, 예. 소장님은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셨지만 정치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렇게 되지만 사실 북한에 살았던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저도 뭐 추정입니다만은 공교롭게도 현성월이 내려와서 처음에 회담을 할 때 그 15일 날 예.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천보 전작단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현성월 씨가 버천보 전작단 출신인데 버천보 전작단에서 인민배우로 활동을 했던 김강숙 씨가 15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조화를 보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조화까지 보내면서 그러니까 현성월이가 금방 정말 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버천보 전작단에 입단을 했을 때 그 김강숙이라는 여자는 최고의 가수인 인민배우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대선배가 사망을 급작스레 51살에 사망을 했어요. 예, 예.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선배 입장에서 그것 때문에 정말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런 것 때문에 남북 간의 이 중요한 문제를 중지를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 그게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예. 현성월 씨가 옷을 입고 오고 오늘 아침도 또 원피스 입은 것도 저는 제가 바라보는 눈에는 예, 예. 모든 블랙 계통으로 입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내부 사정 예. 때문에 이렇게 하루 그냥 이유 없이 그래요. 말도 안 하고 중지를 시키지 않았을까? 저는 저 심스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현성월 단장의 옷차림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네. 글쎄요, 뭐 많은 분들, 뭐 여성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저기 왜 차림을 지켜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들은 조금 그래도 몇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의 여성이라면 북한의 여성이라면 저 정도의 옷차림을 할 수 없다.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요. 저게 뭐 목도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뭐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 옷차림.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옷을 봤을 때는 사실은 너무 멋있게 입고 온 거는 아니고 좀 과도하게 멋있게 입고 오려고 했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원래 뭐 그 좀 부의 상징처럼 해가지고 북한에서는 요 목도리 하나 두르면 귀부인 같은 느낌. 근데 사실은 저 나이에 엄마가 좋아할 수 있는 패션이에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현성월 씨랑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저런 요 목도리 하라 그러면 저는 사실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옷차림은 북한 평양에서는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에서도 그리고 또 서울 북한뿐만 아니라 예.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추운 지방에서 변방 지방에서는 저런 옷차림을 흔히 벌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스타킹 같은 거를 북한 말로는 유리 양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리 양말을 그래서 살이 좀 살짝 뭐 들여다 보일 정도 이렇게 좀 패션을 하는데 예, 예. 저 현성월 씨가 신은 양말은 유리 양말을 신은 것이 아니라 긴 양말 바지를 입은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좀 두꺼운 스타킹 사실은 한국에서는 잘 안 신는 그런 거에서 근데 저 옷을 또 입은 걸 또 자세히 또 넣고 보면 내가 입고 싶어서 입은 것보다는 뭔가 세팅된 이미지 그게 아니면 그 더운데 사실 열차 KTX 타보셨잖아요. 너무 예. 더워요. 그러면 목포도 좀 풀어야 되고 내려올 때쯤은 좀 팔에다가 걸치기도 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늘상 그 모습을 고수하는 걸 보면 예. 내가 하고 싶었던 것보다 뭔가 더 보여주고 싶은 게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 긴장감이 어제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좀 더 풀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애써 태어난 척을 했어요. 물론 간혹 미소 짓고 우리가 남측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손짓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저런 모습,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자들하고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았다. 다분히 뭐 교육이 돼 있다고 보면 되겠죠. 뭐 기본적으로 교육됐다고 예, 예. 보고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한 한 말수를 줄이고 가능한 한 또 지나친 제스처라든가 이것도 삼가고 뭐 등등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 아무리 이 현성월 단장이라고 하더라도 뭐 중국이나 러시아 뭐 이런 정도 아니면 뭐 유럽이라든가 갔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이번처럼 이 플래시를 받은 그런 것도 모든 관심이 집중된 이런 행사에 자기가 유일하게 돋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참가하는 게 아마 처음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면 자기 개인으로서도 어느 정도 좀 주눅이 드는 어떤 그런 측면이 사실 있겠죠. 그래서 보다도 좀 움츠려드는 그러면서도 좀 자기의 그 의젓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애서 그런 모습을 사실 보였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첫째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면서 이쪽에도 사람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보면은 그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오늘은 훨씬 더 여유로운 그런 모습도 보고 때때로는 예. 상당히 그 웃어 보이는 어떤 그런 웃음도 보이고 때로는 뭐 작지만 작은 제스처도 예. 보이고 등등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다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도 굉장히 변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북한 측에서 온 일행들 7명인데요. 저게 겉옷이죠, 겉옷. 외투 네, 같은 거 네. 보면 이게 쌍장이라고 하나요? 김일성, 김정일의 네, 얼굴인 쌍상, 예, 쌍상이라고 하죠. 그걸 착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이제 아침 식사할 때는 그 재킷을 벗었을 때는 착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왜 겉옷에는 착용을 하지 않나요? 겉옷에는 착용을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안에다가 양복 같은 데다가 착용을 하고요. 예, 예. 뭐 겉옷을 벗으면 다 있죠. 예, 아,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수는 없는 거군요. 지금 다 착용을 하고 온 거죠? 저 겉옷 벗으니까 예. 바로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요. 네. 아, 다 겉옷에는 착용하지 네.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네. 자,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이 이끄는 북한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서울 곳곳의 공연 후보지를 둘러보고 워크힐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 단장 일행은 이곳에서의 만찬을 끝으로 이틀 방남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영석 기자. 네, 워커힐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송월 단장 일행이 조금 전 서울 점검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의 저녁 만찬을 끝으로 이틀간의 방남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다른 방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점검단 방문에 앞서 대규모 경찰이 배치돼 호텔과 동선을 주변으로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지역에서 태극기를 든 보수단체 회원들이 일부 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경호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 현 단장 일행은 롯데호텔에서 오찬을 마치고 잠실 학생체육관과 장충체육관 그리고 국립극장 세 곳을 둘러봤습니다. 점검단은 현재 관계자들이 준비한 주요 시설 현황과 평면도, 규모 등이 담긴 브리핑 자료를 받아보고 간단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단장 일행은 2년 만에 경의선 육로를 열고 방남해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시설을 둘러봤는데요. 현 단장이 이끄는 삼지연 관현악단은 북한예술단 규모 중 역대 최대로 오케스트라 단원만 80명의 춤과 노래가 가능한 단원 등 140명 규모입니다. 점검단은 오늘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저녁 만찬을 끝으로 방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밤늦게 북측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워커힐 호텔에서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자, 수장님, 마침 현송월 단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언론에요. 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발탁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됐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뭐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고 하면은 뭐 부부장은 사실 여러 명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뭐 여성으로서 부부장직을 가질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까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부부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다음에 이제 선전선동부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 체제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술을 통해서 그 체제를 선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체제에 대해서 충성을 또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으로서는 뭐 이 예술만큼 중요한 게 사실 없다 이래 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선전선동부라는 건 사실은 그 실세를 그렇게 이 힘을 부리는 그런 예. 그 실세라고 그렇게는 얘기는 못하고 그러나 예. 중요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중요하다 예.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선전선동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노동당에 있어서 선전선동부하고 조직 지도부를 우리가 비교적 이제 중요하게 보는데 조직 지도부는 그야말로 그 파워 역학상 이제 실제 힘을 부릴 수 있는 예. 어떤 그런 곳이라고 본다면은 이쪽에는 체제를 위한 충성을 유도해내는 예. 하나의 실질적인 어떤 그런 기구다. 이렇게 사실 볼 수가 있죠. 예. 그렇다면은 현송월 자체도 상당히 그 김정은 이 체제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체제에서 여성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 지금 보면 일단 미설주 그리고 김여정, 현송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한국 언론에서 가장 조명을 받고 관심이 대상이잖아요. 실제 북한에서도 이 사람 세 사람이 어떤 권력의 상층부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여성들 중에는?
뭐 지금 놓고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조직 선동부 그리고 조직부나 선동부 이런 거 다 이렇게 틀어지고 그 정도는 사실 여태까지 북한에서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런 높은 지위까지 갔던 사람들 거의 없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 자체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뭐 젊은 피로 바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북한 놓고 실정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의례적이다라고 이례적이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좀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현송월이가 어떤 의미에서 북한에서는 스타고 또 우리 이쪽에서도 보면 거의 뭐 스타로 부상한 것처럼 이래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 그 예. 스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실 뜨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에는 태양이 하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것이 부각되는 그 자체는 예. 어떤 의미에서 현송을 위해서도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예. 사실 볼 수도 사실 그 있죠.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현송월 일행이 왔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너무 융숭하게 대접하는 거 아니냐, 뭐 경비야 이제 남북 협력 기금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특급 호텔에 그리고 뭐 오는 편 KTX에 뭐 임시병까지 마련을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게 그 실무단으로서는 뭐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실무단이라고는 사전 점검단이니까 이건 기술적인 그 파트라고 사실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기술적으로 이걸 점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등등 그 해주면 될 텐데 네. 왜 이렇게 거의 아주 중요한 정치적 행사처럼 이렇게 그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어떤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앞으로 이제까지 꽉 막혀 있던 이 남북 대화를 여는 어떤 의미에서 첫 이런 행사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화답으로 예. 상당히 그 귀중하게 상황을 우리 정부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좀 걸맞는 여기에 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예. 이렇게 본다면은 또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둘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이제 25일에는 북측 선발대가 방남을 합니다. 예. 내일은 23일은 우리 남측 선발대가 이제 금강산 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 공동 훈련을 해서 사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북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또 다시 내려오는 그 점검단에게도 똑같은 그런 애우라면 애우랄까요? 그런 편의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아마도 그 정도까지는 이제는 조금 이래 아닐 가능성이 사실 있죠. 예. 그야말로 그것은 실무단으로 일단 예. 받아들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예. 상징적인 야. 의미와 가치를 좀 더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하는데 좀 방점이 있을 것 같아요. 3년 3개월 만에 북측 인사가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만큼의 예. 좀 그만큼 또 대접을 우리 해줬다고 언론이라든가 사실 우리 이쪽에서도 이거 알 권리 차원에 있어서도 또 상당히 또 관심도 많이 표명하고 예. 있는 상황이니까 예. 거기에 좀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막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나치다라고 예. 하는 여론은 뭐 충분히 우리가 있을 수는 있겠다 하는 정도로 얘기하십니다. 언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북한 언론하고 남한 언론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송월에 대해서 김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거지 북한 조선중앙방송에서는 절대로 현송월이나 김여정에 대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뭔가 알아도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혁명의 격까지가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북한에서는 조선중앙방송에서도 현송월이가 남한에 와서 왔던 그 행보들을 예. 웬만하면 대폭 다 축소를 해가지고 방송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측 선발대 이제 속초 고성을 지나서 동해안 육로를 통해서 이제 마식령 그 스키장 또 둘러보고요. 그다음에 금강산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그 마식령 가는 길이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험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원산에서도 굉장히 머나요? 저는 지금 직접 가보지 못해가지고 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도로가 잘 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고성에서부터 이렇게 그쪽은 지리가 좀 예. 이렇게 험난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날씨가 지금 오늘 또 비가 오고 비가 또 눈으로 바뀌어지고 하다 보면 날씨 상황은 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지만 또 눈이 오면 어찌 보면 스키장 하면 눈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 좀 잘 맞아가지고 예. 그 눈이 좀
우리 대한민국의 또 북한하고의 예. 그 정말 얼었던 마음을 같이 함께 녹아내는 모든 걸 좀 덮어버리는 네.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눈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기 우리 측에서 이걸 제안을 했는데 북측도 그러니까 우리 선발대를 맞을 준비를 이미 다 했겠죠. 뭐 그럼 그건 예, 했다고 예, 봐야 예. 되겠죠. 좀 얘기 드리면 그 이제 그 도로 예, 사정. 교통편을 이제 사정을 얘기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금강산까지는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물론 이제 오랫동안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길 자체는 뭐 쉽게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고 그 다음에 금강산에서 이제 원산을 간다든가 또 원산에서 마식령 이쪽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예.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그 정주영 현대 그룹 회장이 계실 때 그때 그 꿈이 뭐였냐면은 그 원산까지 이 길을 그대로 그 연결을 시켜가지고 예. 원산의 그 명사 심리라든가 이쪽에도 이제 관광지로서 그걸 확대할 예,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정주영 씨의 그 별장조차도 뭐 이쪽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런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그쪽 원산에 방문했을 때 예. 그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원산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예, 예. 그 원산 그 앞에 항은 말이죠. 우리 그 한려 수도와 마찬가지로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이 꼭 호수 같아요. 그런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고 그건 모든 건 다 좋은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뜻이 못 이루어지고 이것이 중단되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그 연결선에 있어서는 교통편에 있어서는 예.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측면이 사실 있을 겁니다. 이번에 그래 대표단들이 가면서 좀 힘들어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침 이제 남측 선발대가 마식령 스키장을 가는데 북한 선전 매체에서 마식령 스키장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뭐 스키로프가 몇 개고요.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시설이라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실제 맞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그 사실 급조를 해서 속도전을 해서 만든 스키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어떤 그 스키장인지 혹시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뭐 김정은이 직접 저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타고 내려오면서 뭐 그런 모습을 막 방영을 했잖아요. 사실 너무 위태위태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는 북한에서 저 시설들이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 시설을 놓고 보다가 북한에서 마식령 스키장 그 스키 시설을 보면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 저러다 정전이 되면 어쩔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래서 지금 저 모습이 되게 위태로워 보였어요. 왠지. 그래서 그래? 좀 저 사전 점검을 해서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저만큼 추우니까 지금 이번에 현성월 씨가 내려올 때 굉장히 두꺼운 옷을 그렇게 막 입고 왔잖아요. 우리 남쪽에 내려올 땐 그렇게 두껍게 안 입어도 돼요. 근데 북한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좀 옷을 좀 단단히 입으셔가지고 올라가셨으면 좋겠다 참고하시죠. 생각해봅니다. 마식령 스키장에 대해서도 예. 물론 우리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정도 되면 거기는 못 미치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려할 정도의 뭐 국제적인 그런 기준이라든가 예, 예. 또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예. 사실 그 우리가 좀 종종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북측이라고 얘기하면은 모든 걸 다 뭐 노화되고 모든 게 다 이런 어떤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예. 이 특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고 예. 또 이것에들 또 이걸 띄우기 위해서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단순히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소위 그 북한의 그 해외 관광단들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지나치게 우리가 좀 그 낮게 평가하면서 우려할 필요는 사실 없지 않느냐 예. 하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수사님, 그 송영무 장관이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하고 이달 말 정도예요. 네. 뭐 일정은 구체적으로 지금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 네. 국방부에서 이제 만난다고 하죠. 네. 그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연기는 일단 됐는데요. 네. 일단 구체적인 시점이랄지 어떤 규모로 할지가 확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 전에 2월 8일 날 정규군 70주년 북한에서 그 열병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혹시 우리 측에서 지금 이제 다음 날이 이게 올림픽 개막인데 열병식 꼭 해야 되겠냐? 북측에 이런 요구 할 수 없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뭐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게 서로가 상호간의 예. 교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그 저 열병식이라든가 그것을 좀 이래
우리도 군사적인 이런 것을 자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뭐 예. 이것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바타로 한다면은 충분히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예. 아마 그것은 북한이 잘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북한은 거의 수령에 이어지는 수령의 행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건 1호 행사입니다. 1호 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꾸기 어려운 또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예, 예.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는 요구는 할 수 있겠으나 그 실현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화해 무대가 조성돼 가고 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남과 북이 오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으면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도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문제 아니냐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북한에서 이제 북핵 평화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북핵 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이런 걸 조성을 하고 있고 실제 자기들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뭔가를 남측이랄지 미국에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뭐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북한 핵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자기들이 강력한 핵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 자기들이 다 담보를 해줄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 이 평화를 유지가 된다. 예. 평화가 유지가 된다는 그렇죠. 이런 논리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다른 거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한테 여기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위협이라고 받아들이는 거 있는 거죠. 그게 사실 문제죠. 그렇다면은 북한이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제 핵무력 국가, 핵국가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하고 이 베이스에서 미북 간의 대화라든가 이것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하나의 환경 조성용으로 소위 그 평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예. 하는 측면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평화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요. 평화를 많이 원한다. 근데 북한에 제가 이게 노래를 했던 게 이런 노래가 있어요. 평화가 아무리 귀중해도 절대로 구걸은 하지 않는다. 우리의 청창 위에 평화가 있다. 이런 노래를 하면서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들은 핵을 절대로 평화와 바꿀 수는 없다. 예. 이런 걸 취지를 그냥 밀고 나갈 것 같아요. 핵을 가져야 자기들은 평화를 그렇죠. 유지하고 네. 평화를 담보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청창 논리로 위에 가는 거죠. 평화가 있다. 그러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핵이 거죠. 있으면 평화가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저희들이 이제 바라는 게 비역한데 언제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한옥정 전 북한예술선전대 단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